엄마, 여기 정말 좋다. 부산 해운대 마리나의 가을 바람이 최가은의 긴 머리를 흩날렸다. 이주연은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느라 지친 몸이었지만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하는 요트 여행이라니. 사위 강도윤의 제안을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짐 좀 같이 들어요. 남편 한상진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씨름하는 모습에 주연은 서둘러 다가갔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상진의 팔뚝엔 여전히 톱밥 자국이 남아있었다. 도윤이가 다 준비했다면서 뭘 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지. 내가 만든 갈비찜이랑 잡채는 꼭 가져가야지. 요트 갑판에서 도윤이 손을 흔들었다. 깔끔한 폴로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영락없는 젊은 CEO였다. 작년에 창업한 블루웨이브는 해양 레저 예약 플랫폼으로 벌써 투자금 50억을 유치했다고 했다. 어머님, 아버님,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은 그네만 돌다가 내일 통영까지 갈 예정이에요. 고마워, 도윤아. 덕분에 호강한다. 주연은 사위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을 애써 눌렀다. 가은이 행복해하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요트에 올라타자 도윤이 능숙하게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마리나를 빠져나가는 동안 주연은 부두에서 카메라를 든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망원렌즈로 이쪽을 겨누고 있었다. 기자인가? 도윤이 요즘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니 취재차 온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 시선이 도윤이 아닌 자신들 가족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엄마, 뭐 봐요? 아니야. 바다가 너무 예뻐서. 저녁 무렵 요트는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렸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갑판 위 테이블엔 주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윤이 와인 쿨러에서 먼지 낀 병을 꺼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특별히 공수한 1987년산 빈티지예요. 가은이랑 결혼 3주년 기념으로 아껴뒀죠. 와, 오빠 멋있다. 가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도윤이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를 뽑으려는 순간 주연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됐다. 병목에 캡슐실이 미묘하게 찢어져 있었고 코르크 상단에 희미한 구멍 자국이 보였다. 이미 한번 개봉했다가 다시 막은 건가? 하지만 행복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주연은 입을 다물었다. 아마도 와인 보관 중 생긴 자연스러운 손상이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바다 위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밤 10시, 요트는 통영 앞바다의 한적한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 가은과 도윤은 선실로 들어갔고 상진은 갑판 의자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주연은 홀로 난간에 기대어 검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작은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주연이 고개를 돌리자 구명정 하나가 요트로 접근하고 있었다. 저기, 잠깐만요. 낮에 부두에서 본 그 여자였다. 구명정이 요트 옆에 바짝 붙자 여자는 다급한 표정으로 주연을 올려다봤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대체. 문연아라고 합니다. 시사주간지 오션뷰 기자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기자증을 꺼내 보였다. 주연은 잠든 상진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무슨 일이죠? 문연아는 주위를 살피더니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엔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다. 강도윤 씨를 6개월째 추적 중입니다. 그가 과거 연인들에게 한 짓을 아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사위는. 첫 번째는 김서희, 해양생물학과 대학원생이었죠. 작년 요트 사고로 실종됐고요. 두 번째는 박민지, 다이빙 강사였습니다. 4개월 전 야간 다이빙 중 실종. 두 사람 모두 실종 직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강도윤. 주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럴 리 없어요. 도윤이는 사업도 잘 되고 블루웨이브의 실적이 조작됐습니다. 투자금은 거의 바닥났고 다음 달이면 부도예요. 그래서 또다시 문연아는 주연의 눈을 똑바로 쳤다. 오늘 저녁 그 와인병 보셨죠? 개봉 흔적을. 거기에 벤젠이 들어있어요. 미량이면 두통과 현기증, 과량이면 의식을 잃죠. 바다에 떨어뜨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돼요.
가은이를 사랑하는데 따님도 5개월 전에 1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더군요. 주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맞다. 도윤이 강력히 권해서 가입했다고 했었다. 증거가 있어요? 문연아는 USB를 건넸다. 여기 다 있습니다. 보험 서류, 실종자들의 마지막 통화 기록, 블루웨이브 회계 장부, 그리고 오늘 낮 도윤 씨가 마리나 근처 약국에서 산업용 벤젠을 구입하는 CCTV 영상도요. 주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낮에 본 와인병의 이상한 흔적, 도윤의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 그리고 요트 여행을 고집했던 것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가족을 데리고. 못해요. 가은이가. 아직 모르는데. 그럼 최소한 와인은 마시지 마세요. 아니, 잔을 바꾸세요. 그가 따라준 걸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보, 거기 누구야? 상진이 깨어난 것이다. 문연아는 재빨리 모터를 켰다. 제발, 기억하세요. 잔을 바꾸세요. 구명정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주연은 떨리는 다리로 갑판에 올라왔다. 아, 지나가는 낚시꾼이었어요. 거짓말이 어색했지만 상진은 더 묻지 않았다. 춥다. 들어가서 와인이나 마시자. 도윤이가 벌써 따라놨더라. 선실로 들어서자 와인잔 4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루비처럼 붉은 액체가 조명 아래 위험하게 반짝였다. 도윤이 환한 미소로 잔을 들었다. 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가은의 잔에 독이 들어있다면, 아니면 자신의 잔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어머, 잠깐. 사위가 따라준 걸 장모가 먼저 마시면 복이 달아난대요. 웃으며 도윤의 잔을 집어 자신의 잔과 바꿨다. 그럼 미신이 다 있어요? 도윤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다. 그럼 저는 어머님 잔을 마실게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도윤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으억. 배가. 오빠, 왜 그래? 가은이 놀라 달려들었고 도윤은 그대로 쓰러졌다. 상진이 황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여기는 요트 블루웨이브 5. 응급환자 발생. 즉시 구조 요청. 주연은 떨어진 와인잔에서 흘러나온 붉은 액체를 멍하니 바라봤다. 문연아의 경고가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밤바다 위로 구조 헬기의 굉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통영해양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새벽 3시, 주연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서민규 경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와인병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젠이 검출됐네요. 산업용 유기용제입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의식을 잃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그럴 리가.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왜 그런 걸. 강도윤 씨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 경사가 조서를 넘기며 말했다. 장모인 이주연 씨가 독을 탔다고 진술했어요.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 했고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몄다고요. 엄마가요? 가은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가은아, 진정해. 엄마, 정말 아니죠. 엄마가 와인잔을 바꾼 건 맞지만 그게 설마. 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주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문연아가 들어왔다. 서 경사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USB를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진실을 아실 겁니다. 서민규가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떴다. 문연아가 하나씩 클릭했다. 이건 김서희 씨 사망보험 증권입니다. 수익자 강도윤, 보험금 8억. 이건 박민지 씨, 7억 5천. 둘 다 요트 사고로 실종됐죠. 이게 진짜예요?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김서희 씨가 실종 전날 친구와 나눈 대화예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윤이가 이상해. 자꾸 야간 항해를 가자고 해. 보험도 올렸다고 하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모르겠어. 근데 요즘 사업이 어렵대. 투자금도 다 날렸다고. 가은이 입을 막고 흐느꼈다. 상진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더 있습니다. 문연아가 말을 이었다. 블루웨이브 회계장부예요. 3개월 전부터 완전히 파산 상태였어요. 겉으로만 잘 나가는 척했죠. 서민규 경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 증거라면 강도윤 씨를 재조사해야겠네요. 이주연 씨는 무혐의로 보입니다. 그럼 엄마는 딸을 구한 거지. 상진이 가은을 토닥였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조사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주연 씨, 한마디만 하세요. 와인에 독을 탄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어떻게 벌써 알고 온 것일까? 주연 가족이 조사실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데요. 사위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음모론 아닙니까? 평범한 교사가 독극물을 어떻게 구했죠? 질문이 쏟아졌다. 문연아가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저는 그저 딸을 지키려고. 주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을 지키려고 사위를 죽이려 했다는 건가요? 누군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주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오후 인터넷은 요트 독극물 사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장모, 사위 재산 노리고 와인에 독타, 요트 살인 미수, 막장 가족의 실체, 피해자 강도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해. 여론은 반으로 갈렸다. 누군가는 주연을 악독한 장모로, 누군가는 도윤을 연쇄살인범으로 몰았다. 진실은 묻히고 자극적인 추측만 난무했다. 엄마, 미안해요. 호텔방에서 가은이 울먹였다. 제가 엄마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당연히 혼란스러웠을 거야. 주연은 딸을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통영바다가 보였다. 평화로워 보이는 파도 아래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편 병원에서 깨어난 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장모님의 음모에 당할 뻔했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상진이 스마트폰을 집어던졌다. 저 녀석이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여보, 진정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연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도윤이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문연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주연 선생님, 큰일입니다. 도윤이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요? 블루웨이브 서버에 누군가 접속했어요.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가은아, 서버 접속됐어? 새벽 4시 부산 해운대의 블루웨이브 사무실. 화학연구원 출신답게 가은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주연과 상진, 문연아가 숨죽이고 지켜봤다. 비밀번호가 잠깐 뚫렸어요. 화면에 수많은 폴더가 떴다. 가은이 보험 관련 폴더를 클릭하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게 정말 오빠가 김서희와 박민지의 보험 서류, 그리고 익숙한 이름이 하나 더 있었다. 최가은 -10억, 진행 중. 위치 추적 기록도 있어요. 문연아가 화면을 가리켰다. 김서희 씨는 실종 당일 새벽 3시 14분까지 요트에 있었고 3시 15분에 신호가 끊겼네요. 가은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였다. 뭐 하는 거야, 가은아?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타났다. 병원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오빠, 이게 다 뭐야? 김서희 씨, 박민지 씨. 아, 그걸 봤구나. 도윤이 문을 잠그며 천천히 다가왔다. 주연이 가은을 뒤로 밀었다. 더 가까이 오지 마. 장모님,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원래는 깔끔하게 끝내려 했는데 계획이 좀 꼬였네요. 상진이 앞으로 나서려 하자 도윤이 칼을 들어 보였다. 움직이면 가은이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러는 거야, 오빠? 가은이 울먹였다. 왜? 돈 때문이지. 투자금 50억이 다 날아갔어. 사업은 망했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니고. 그런데 내가 있잖아. 10억짜리 보험증권. 도윤의 미소는 섬뜩했다. 서희도, 민지도 다 이해했을 거야. 자기들이 죽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기뻐했을 거라고. 미쳤어.
문연아가 중얼거렸다. 그때 주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서민규 경사와 미리 약속한 신호였다. 주연은 슬쩍 통화 버튼을 눌렀다. 도윤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시간을 끌어야 했다. 뭔데요, 장모님? 와인은 어떻게 구했니? 벤젠 같은 건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잖아. 도윤이 코웃음을 쳤다. 장모님도 참.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안 배웠어요? 벤젠은 공업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페인트 희석제로도 쓰이죠. 그래서 김서희 씨에게도 그걸 먹였어? 아니요. 그땐 더 창의적이었죠. 수면제를 탄 샴페인이었어요. 밤바다에 떨어뜨리기엔 그게 최고거든요. 주연은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계속 물었다. 박민지 씨는 다이빙 장비에 손을 좀 봤죠. 심해에서 산소가 끊기면 상상에 맡길게요. 가은이 오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제 됐어요. 노트북 닫고 다 나가요. 아니면 도윤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창문이 와장창 깨졌다.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꼼짝 마. 칼 내려놔. 동시에 문이 부서지며 서민규 경사가 들이닥쳤다. 강도윤,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윤이 칼을 휘둘렀지만 특공대원에게 제압당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가은을 바라봤다. 가은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해할 수 없어. 가은이 절규했다. 서희 언니도, 민지 언니도 다 내가 죽였어. 그리고 나도 죽이려 했잖아. 도윤이 연행되고 가은은 주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엄마가 절 구하려 했는데.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주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서민규 경사가 다가왔다. 통화 녹음 완벽합니다. 자백을 다 받았네요. 이제 그는 끝입니다. 문연아가 서버에서 복사한 자료를 USB에 담았다. 이 증거들로 김서희 씨와 박민지 씨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엄마, 가은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직감이었어요? 주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직감이 아니야. 널 지키고 싶은 마음. 그게 다야. 엄마들은 다 그래. 자식이 위험하면 무엇이든 느끼게 되어 있어. 아침 햇살이 부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난 새벽이었다. 1년 후 부산해양안전센터. 오늘은 독성물질 신속 검사 키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단의 성가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청중석엔 요트 동호회원들과 해양 레저 업체 관계자들이 가득했다. 이 키트는 액체에 담그면 3분 안에 유해물질을 검출할 수 있어요. 벤젠, 메탄올은 물론이고. 주연은 맨 뒷줄에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그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가은이 대견했다. 강의가 끝나고 문연아가 다가왔다. 이주연 선생님, 바다의 경고 세미나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음 달엔 제주도에서도 개최 요청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한 명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진다면. 두 사람은 이제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함께 만든 바다의 경고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아, 그리고 상진 씨가 만든 플로팅 박스요. 해경에서 정식 도입을 검토한대요. 정말요? 남편이 기뻐하겠네요. 상진은 목공소 한편의 작업장을 만들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구명 장비를 제작하고 있었다. 가은이를 위한 바다라고 이름 붙인 프로젝트였다. 저녁, 가족은 해운대 백사장에 모였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오늘 김서희 언니 부모님이 오셨어요. 가은이 말했다. 키트를 보시고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자기 딸이. 그분들도 이제 조금은 위로가 되셨을까? 네. 그리고 재단에 후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상진이 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때 주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민규였다. 이주연 선생님, 판결문이 확정됐습니다. 강도윤, 무기징역입니다. 김서희 박민지 살인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요. 주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1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실현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청에서 이주연 선생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직감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자 가은이 뭔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작은 벨벳 상자였다. 안에는 은팔찌가 들어 있었다. Courage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주문 제작했어요. 엄마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가은아, 엄마가 그날 보여준 용기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주연은 딸이 채워주는 팔찌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우리 모두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 너도, 아빠도, 현아 씨도. 문현아가 어느새 다가와 있었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죠.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작은 의심 하나가 생명을 살렸네요. 문현아가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주연이 고개를 저었다.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바다는 깊고 푸르렀다. 그 속엔 여전히 비밀이 숨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서로를 지키는 용기가 있다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내일은 뭐 할까? 가은이 물었다. 글쎄, 뭘 해도 함께하자. 주연이 가족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으니까.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내일은 지금보다 더 밝을 것이다. 용기와 사랑이 있는 한, 팔찌의 커리지가 마지막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우리에게도 주연 씨처럼 직감을 믿고 행동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도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